독일 정부의 계획은 2030년대 초반에 레오파드 3 전차를 등장시켜서 우리나라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독일 전차의 시장 지배율을 높인다는 거예요. 분명한 점은 우리나라가 세계 전차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독일 레오파드 3와 맞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 무용론이 또다시 등장했지만 여전히 전차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전차만큼 보병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무기체계가 아직은 없어요. 지난 시간 독일 정부의 노림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독일 정부가 전차 시장을 장악하고자 만든 묘수가 바로 이 레오파드 3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130mm 전차포 신형 엔진 그리고 새로운 방어 시스템 개발은요, 각각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MGCS에는요, 독일 라인메탈이 개발 중인 130mm 전차포, 그 다음에 프랑스 넥스터가 개발 중인 140mm 전차포를 비교 평가한 이후에 이 중 하나를 탑재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독일이 레오파드 3에 독일제 130mm 전차포를 선정하고요. 예의 그랬듯이 이것이 유럽 국가 대부분에 확산된다면 자연스럽게 프랑스 넥스터사가 퇴출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독일 레오파드2는요, 현재 MTU사체 MB873과 MT883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누구도 MTU사 엔진의 성능과 품질에는 불만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 MTU는요, 특수 엔진을 소량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 능력 면에서 한계점이 뚜렷합니다. 폴란드의 K9 자주포가 수출된 가장 큰 요인 역시 폴란드가 자국산 크랩 자주포의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독일 MTU사가 MT881 엔진의 생산량을 늘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독일 정부는 성능과 신뢰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우수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춘 리베르사의 레오파드 3용 엔진 개발을 의뢰함으로써 엔진 생산 능력을 크게 증대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방 국가 중에는 독일만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차 미사일 제밍용 지상형 DIR-CM이 있습니다. 이게 DIR-CM이 이제 Directed Infrared Countermeasures라고 해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지상형 DIR-CM 역량을 강화하고자 독일 헨솔트사에게 신기술 개발을 의뢰한 상태예요. 여기서 DIR-CM 기술은요, 원래 유선유도 대전차 미사일의 유도를 방해하고자 개발했지만 일부 성능 강화를 통해서 제블린과 우리나라의 현공과 같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도 재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독일 정부는요, 독일 기업만이 보유한 130mm 전차포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 등의 경쟁자를 밀어내면서 독일 전차 생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엔진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고자 리베르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만이 실전 배치한 지상용 DIR-CM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차세대 전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의 초강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독일 정부의 계획은 2030년대 초반에 130mm 전차와 저렴한 엔진, 세계 최강급 능동방어 시스템을 갖춘 레오파드 3 전차를 등장시켜서 우리나라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독일 전차의 시장 지배율을 높인다는 거예요. 독일의 이런 야심찬 계획이 과연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지만요, 분명한 점은 우리나라가 유럽 및 세계 전차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독일 레오파드 3와 맞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국내에서도 독일 라인메탈의 130mm 전차포 규격을 그대로 추종한 신형 전차포가 현대 위아를 통해서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30mm 전차용 APF-SD 스타는요, 풍산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오파드를 구성하는 다른 경쟁력인 저렴하고 신뢰성이 우수한 엔진 역시 우리나라의 현대 인프라코어가 1500마력급 DV27K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게 됐죠. 마지막으로 독일이 자랑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인 MUSS와 유사한 지상형 DIR-CM 개발 사업이 한화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아무리 우수한 단위 기술이 개발되어도요, 이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전차를 만들어야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2024년부터 차세대 전차기술 실증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완전 실전 배치형은 아니지만 최신 기술을 모두 반영한 차세대 전차 실증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레오파드 3가 진짜 완성된다면 비슷한 시기에 동급의 차세대 전차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차포 기술력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독일로부터 각각 44구경장과 55구경장 전차포를 샘플로 도입한 이후에 이를 분석해서 독자적으로 전차포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어요. 사실 우리 K2 흑표전차에 탑재된 이 CN08 전차포는요, 독일 라인메탈사제 L55 전차포와 최적과 길이가 같은 기본 데이터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CN08 전차포는요, 독일과 완전히 다른 유기압 방식의 충격 흡수 장치를 사용하고요, 독일 L55 전차포보다 허용 약실 압력이 훨씬 높아서 강력한 포탄이나 요 근래 개발된 신형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그동안 받았던 큰 오해가 K2 흑표전차포의 유효 사거리가 3km인 것과 비교해 독일 레오파드2의 최신형은 5km에 달한다는 것이었죠. 혹자는 우리의 포신 가공 기술이 떨어져서 유효 사거리가 떨어진다는 비난까지 있었지만 이것이 아니란 점이 이번에 증명됩니다.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라서요, 국내 어디에서도요, 전차포를 테스트할 수 있는 3km 이상의 사격장이 없어요. 그래서 실증한 사거리인 3km를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작년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카타르 알카라엘 훈련센터에서 진행된 연합훈련 당시 우리 K2 전차는요, 무려 5km 떨어진 표적을 80% 이상 명중률로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UAE에서 진행된 훈련 당시에도 K2 전차는 무려 4.5km 떨어진 표적을요, 100% 명중률로 타격함에 따라 UAE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어요. 이로써 K2 흑표전차의 유효 사거리가 5km 수준임을 증명할 수 있었죠. 130mm 포탄의 경우는 어떤가요? 사실 전차포보다 개발이 어려운 것이 바로 전차포 탄약이에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APF SDS탄에 사용하는 추진체를 개발하는 겁니다. 서방 시장을 평정한 DM63 APF SDS탄이나 미국의 최신 M829A4 APF SDS 철갑탄 모두는요, 독일의 니트로케미가 만든 SCDB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SCDB가 뭐냐? 온도 둔감 코팅 추진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망할 놈의 게르만 스키들이죠. 이 SCDB 추진체는요, 내부 화약에 특수 플라스틱 코팅을 적용해서 외부의 온도 변화에도 항상 일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기존 추진제는요, 더운 열대지방에서는 추진제가 보다 활성화되어서요, 폭발 압력이 증대됩니다. 반대로 냉대 지역에서는 추진제의 폭발 압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런데 이 SCDB 추진제는요, 온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폭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전차포가 감내할 수 있는 압력에 딱 맞춰서 APF SDS탄을 개발할 수 있었고요. 그 덕분에 10에서 20% 정도 위력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우리 K2 흑표전차에 사용된 K279 APF SDS탄도요, 당시에는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독일제 이 SCDB를 수입해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풍산이 등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풍산은요, 추진제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자 독자적으로 SCDB 추진제 국산을 추진하고요, 2020년대 초반에 니트로케미사의 추진제와 비교해 1% 정도의 성능 차이만 보이는 한국형 SCDB 개발에 성공하죠. 전 세계적으로 SCDB 추진제 국산화에 성공한 국가는요, 독일과 한국뿐입니다. 풍산은 자사의 추진제 기술을 기반으로 130mm 전차포에 사용할 수 있는 APF SDS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추진제 외에 풍산은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서 신형 관통자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연구되어 있는 차세대 APF SDS탄은 관통을 수행하는 기다란 봉 형태의 관통자의 직경을 최대한 줄이는 대신에 길이를 최대한 연장시키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통자의 직경이 작아지면 공기 저항이 줄어서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요. 설사 반응 장갑으로 인해 관통자의 일부가 절단되어도 대부분의 관통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140mm 전차포를 위해 개발 중인 관통자는요, 그 직경이 25에서 30mm 정도예요. 근데 그 길이는요, 이 관통자의 길이는 1100mm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길이 대비 직경 비율을 의미하는 세 장비가 40대 1에 근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화살처럼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세계적 발전 추세에 발맞춰서 풍산이 국기원의 지원을 통해 초고속 고세장비 탄두 특성 해석 기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 독일 등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차세대 APF SDS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솔직히 풍산은 언제나 해냈습니다.
독일 전차의 방어 시스템인 MUSS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독일 정부는 레오파드 3 전차를 위해 보다 발전된 MUS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Multifunction Self Protection System이라고 해서 다목적 자체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MUSS를 요구했는데 여기서 이 MUSS는요 2006년 독일의 EADS, 현재는 hensoldt예요. 이 hensoldt사가 선보인 지상용 DIR-CM으로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서방 진영에서는 유일한 지상용 DIR-CM에 해당합니다. 우리 육군의 K-21 보병 전투차에는요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 추진 시스템에서 방출되는 자유선을 포착해서 미사일의 접근을 경보하는 AN/AAR-54 MWS, 즉 미사일 경보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의 접근을 탐지하면요 K-21 보병 전투차는 그 방향을 향해 다영역 연마탄을 발사해서 유도를 차단하면서 회피 기동을 실시해 대전차 미사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MUSS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예요. 즉 AN/AAR-54의 개량형인 AN/AAR-60MWS를 사용해서 대전차 미사일의 접근을 확인한 이후에 크세논 램프를 사용해 대전차 미사일을 향해 강력한 적외선 빛을 방출함으로써 유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전차 미사일 후방에는요 자신의 위치를 유도 장치에 알려주기 위해서 적외선 신호 방출기가 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을 향해서 강한 적외선 빛을 방출하면 이 적외선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이론을 적용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동급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2023년 3월 3일 하나시스템은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약 360억 원 규모의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다중 위협체 대응 지능형 능동방어 기술 과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국형 MUSS 개발 사업에 해당합니다. 하나시스템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MWS의 국산형을 개발하면서 독일의 MUSS가 적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 우리 한국형은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이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하면요 적외선 램프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좁은 지역에 집중시킴으로써 재민 능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동시에 재민 장비의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미국의 제블린이나 우리나라의 현군과 같은 적외선 유도형 3세대 대전차 미사일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로 알고 있던 APS 능동 방어 장치와는 또 다른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정리하면요 우리나라는요 독일 정부가 레오파드 3를 위해 개발을 의뢰한 핵심 기술 모두를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 정부가 본격적으로 레오파드 3 개발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도 현재 개발 중인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추가 시험 개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실제 배치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유럽이요 냉전 종식 이후에 전차 기술 개발을 등한시할 때 우리나라는 K2 흑표를 개발하면서 전차 엔진 등의 핵심 부품 국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독일보다 우수한 전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언제든 이 우위는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 전차 개발의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솔직히 우리보다 독일 같은 나라가 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의 노하우와 착실히 밟아온 혁신의 단계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즉 냉전 이후 사실상 정체되었던 독일의 전차 개발 의지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매우 괴로운 경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 무역론이 또다시 등장했지만 여전히 전차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전차만큼 보병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무기체계가 아직은 없어요. 드론 무서워서 전차 없이 알보병으로 갈래?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선진국들은요 새로운 개념의 전차들을 개발해 또 한 번의 혁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지속적으로 차세대 전차 기술 개발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요즘에.